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혹은 뭐 교통공학을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물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이 공론의장에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제 발제에 이어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천안시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한 여러 이익단체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이익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디테일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이 공론회장이 형성된 의제가 결과적으로 전부 재정적인 혹은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피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일각에서는 결국 시민들이 교통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천안시가 재정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한쪽편에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런 해답이 나오지 않는 엉뚱한 말의 잔치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빠진 해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현상 유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작은 희망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나 오늘 제가 할 얘기 중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약해서 불편하신 얘기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요, 제가 이 주제를 맡아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천안시 시내버스라고 쳤을 때 제일 앞쪽에 나오는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내용들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서 지금 여기 옮겨왔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심한 표현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저기 적어놨습니다. 나무위키라는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천안시 시내버스라고 치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중략한 겁니다. 천안 시민들은 물론 타도시에서 온 방문객까지 비난할 정도로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로 손꼽히며 천안 시민들 포함해 천안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전국 시내버스에 온갖 문제점을 다 모아놓는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이 뒤에 이제 너무 심한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아이템들입니다. 불친절 난폭 운전,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부실한 노선 배차지 부족, 부실한 노선 안내, 부실한 차량 관리, 버스 회사들의 보조금 횡령, 낮은 저상버스 도입률, 보조금 남용,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경영 악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적되고 있는 그 문제의 항목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비단 오늘 내일이 아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천안시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지적되어 왔으며 그동안 천안시 인구는 급증해 왔으나 시내버스 문제는 여전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지속적인 시내버스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내버스를 타는 차라리 택시를 타든지 차를 사든지 이게 시민들의 여론이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3개 시내버스 회사의 면허 전면 회수하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라, 요금 인하하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터미널 인근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천안의 시내버스 문제를 비롯한 천안 내부 문제들이 한치 개선 없이 악화만 되면서 중략 겨우 수도권 규제 하나만 믿고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성장하다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며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천안시가 주변 도시에게 따라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이미 엎어지면 코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새로운 시가지들이 눈에 띌 정도로 확장되고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천안보다 도시 정주 여건도 훨씬 좋으며 서울은 더 가깝고 대중교통 운영 상황 비교하는데 훨씬 좋은 경기 남부 지역들 혹은 인근 도시들을 두고 누가 천안까지 내려서 살지 의문이다. 이 말씀들을 지금 이제 제가 읽었습니다만 들으시면서 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억울하다 혹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과하겠죠. 사실 뭐 인터넷에 올라있는 많은 내용들이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저도 과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과하지 않은 편이고요. 네, 네. 현실은 저보다 더 악화되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내려왔는데 보통 같으면 아마 KTX 타고 와서 뭐 거기서 뭐 택시 타고 어떻게 아마 목적지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려고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천안에서 저 있는 곳에서는 시내버스, 지하철 늘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실 제가 일부러 천안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지하철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천안에서는 대중교통이 가장 열악한, 가장 붐비는 지역이 천안역 앞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인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노선을 찾아봤더니 천안역에 내려서 그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에서 한번 환승을 해서 시청역으로 오는 이렇게 타면 다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환승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노선을 잡아서 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번을 타고요. 터미널에서 길 건너서 1번을 타고 그래서 여기 앞에 내려서 왔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7번과 1번이 천안의 주요 그 간선도로를 다니는 버스 노선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아마 토탈 걸린 시간 아마 30분 남짓 걸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짧은 오늘 아침에 그 경험에서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몸으로 경험을 했고요. 만일에 우리가 이 천안의 대중교통을 혹은 시내버스 좀 좁게 얘기해서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서비스 디자인이라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를 설계한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바꿀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 굉장히 여러 가지고 짧은 기간에 제가 느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천안역 앞에 보면 7번을 타기 위해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 정류장 그 구조물이 완전히 시커먼색으로 되어 있고 그 전광판 안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광 보드 이것은 무슨 너무 보기 흉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그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좀 잘 처리하시면 도시가 훨씬 살아나죠. 대중교통의 편리와 관계없이 도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무슨 이상한 박스들 몇 개를 조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버스 정거장 그 대합실이죠. 작은 그 대기실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의자가 필요하고 한데요. 근데 그 의자가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 도로를 향해서 놓여 있느냐, 아니면 그 도로 이면에 있는 가게를 향해서 놓여 있느냐, 가게를 향해서 놓여 있습니다. 가게를 향해서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았을 때의 그 등이 되는 부분은 유리로 막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약 사람이 앉으면 실제로 제가 한번 다 앉아봤는데 거기에 앉으면 버스가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의자는 가게를 향해서 있고 그리고 의자 뒤에 유리에는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광고판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 차도 안 보이고 버스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 건 사실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거든요. 설계를 조금만 좀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면요. 환승 제가 교통카드를 댔습니다. 교통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꺼내서 다른 카드를 댔습니다. 그걸 인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은행 카드고 하나는 하나은행 카드입니다. 둘 다 교통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교통카드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은행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은행들인데 여기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시거나 아니면 버스 사업자거나 아니면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거나 선안에 있는 누군가가 당연히 그쪽하고 그 카드를 발급한 측하고 뭔가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네가 알아서 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근데 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버스 제가 2번을 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타가지고 이제 초행길이니까요. 시외버스 터미널 갑니까? 물었습니다. 2번째 버스를 탈 때는 시청 가나요? 물었습니다. 2번 다 공이 그 기사분들의 반응이 무시입니다. 무시. 제가 거기에서 버스 타기 위해서 그 바깥에 서서 오르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가는 거 맞나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2번 물었습니다. 2번 물었는데 2번째는 기사분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저를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그겁니다. 제가 받은 반응은 딱 2번 다 똑같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 무시, 2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0대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한다면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나 또는 어린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변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짜왔습니다.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데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어떤 거냐? 가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치에도 우선순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치 체계들을 먼저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씩 해결해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는 여기에 뭔지 모든 이해관계들이 시내버스 혹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 이해관계들 사이에 적절한 정도의 절충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잘못된 형태로 그 안에서 절충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계속 그냥 현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을 하려면 정책 부분 뭐가 돼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까? 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현안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치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적힌 것들이 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바라는 가치들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내에 구현되어 있기를 바라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좀 뭐랄까 중요도라고 할까요? 핵심성의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차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편성, 편의성, 비용 효율성 이것은 어떠한 관점에서도 어떤 시기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들이 느끼는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용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또한 경제적으로도 적정한 선에서 비용이 통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죠. 무조건 하고 돈만 많이 들이면 다 좋은 서비스가 되죠. 그렇지만 무한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다니던 노선이 오늘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버스가 오는데 도대체 언제 올지 예측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안정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 기다리기 이게 뭐 30분 후에 오는지 1시간 후에 오는지 몇 시간 막차인지
그건 우리가 알고 타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안정성. 그 다음에 안전성. 안전해야겠죠. 그렇죠? 안전해야 되겠다는 건 버스 바깥에 있는 도로 환경에 대해서도 버스가 안전해야 되고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 자체도 안전을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버스라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운송수단을 놓고 안과 밖 모두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의 권익보호.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가치들이 시대적으로 중요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통약자의 권익보호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누가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의 권익보호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만일에 우리가 대중교통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다 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90%는 에이 휠체어 탄 분들은 대중교통 타지 말고 딴 걸로 가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휠체어 탄 분들이 타려면 불편하잖아요. 다른 승객들이 그죠? 시간이 더 걸리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휠체어 탄 분이 버스를 타려고 해도 불편해도 시간이 더 걸려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한 거죠. 그죠? 기동성,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친화성, 이것도 우리가 1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시내버스 매연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90%는 시내버스 매연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거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객만족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시내버스 타면서 고객만족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천안에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시내버스에서 불친절을 당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자면 부당한 혹은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삶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대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내버스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신다면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달라진 거죠. 신미성이라는 아름다워야겠다는 얘기인데 시내버스가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시내버스가 도시 환경의 일부입니다. 세차도 해야 되고요. 천안 시내버스 정말 못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못생겼냐면요. 천안 시내버스는 제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선 버스 자체가 고객들한테, 즉 이용객들한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이게 몇 번 버스인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가 잔잔히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버스는 다 그렇더군요. 유일하게 앞쪽에 있는 작은 전광판, 뒤쪽에 있는 제 손바닥 한 2개 정도 크기의 전광판, 그게 유일하게 이 버스가 몇 번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는 버스 전면에요. 그것도 제 손바닥 2개 정도의 전광판에 종점이 적혀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뒤쪽에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버스의 측면, 버스 측면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오면 우리가 버스 옆을 제일 길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 맞죠? 제가 오늘 본 모든 버스가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붙어 있는 건 광고입니다. 광고. 물론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버스를 노선별로 특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오늘은 이 노선에 투입하고 내일은 저 노선에 투입하고 아마 무슨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버스는 정확하게 내가 몇 번이고 나는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용객들한테. 요만한 번호 앞뒤로 하나씩 붙어 있는 걸로 그걸로 그 버스가 알려줘야 되는 정보를 알리고 있어야 되는 그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가 그 소비자들한테 버스 운송 사업자와 그 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타. 맞습니다. 네가 나 말고 대안이 있어? 맞습니다. 네가 알아서 타.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모든 게 다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도적 공급 체계, 운행 체계, 요금 체계, 운영 체계 이런 것들 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입니다. 소비자, 이용객, 시민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시민 관점에서 풀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공급자들 관점에서 사업자 편의에 의해서 관리 주체인 시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 관점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정책적 목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속, 편리, 정시 같은 이런 효과적인 문제. 그 다음에 비용을 전체적으로 낮추어야죠. 전체적으로 비용이 높으면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부담을 하든 시가 부담을 하든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든 아니면 어느 부자가 빌 게이츠가 천안시에다가 앞으로 버스는 전부 공짜로 타세요. 내가 쏩니다. 이렇게 하든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전체적으로 적정한 형태로 비용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투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어차피 비록 민영제라고 하지만 공공부문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즉 정부 돈이, 시정부 돈이, 중앙정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 보고 승객들의 서비스 향유 권한을 우리가 최대한 낮춰줘야겠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잘 살아졌다. 우리가 이 나라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거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요구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에 대한 질의 요구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맞출 수 없으면 계속해서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운수 종사자들의 인권, 노동권도 또한 보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가 많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이게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차량 운행을 줄이고 그다음에 공행을 줄이고 뭐 등등등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가도 괜찮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정부 우선순위에서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설계하고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환 과제는 서비스 체계를 프로세스 디자인 관점에서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NG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정부에서 돈을 내서 CNG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한 환경 친화성이라는 가치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 투명성이 높아져야겠다는 거, 그 다음에 노선체계 합리적 개설가 필요하다. 이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노선을 훨씬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도정부, 지자체 간의 협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 옆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요금 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건 뭐냐?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비전이 필요하다. 과거의 가치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유인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규제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교육, 홍보,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추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전환시 시내버스가 큰 변화가 생겨서 시민들을 정말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김정현 의원님 감사합니다.